저희가 기대하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네 번째 들어오는데요. 혹시 예전에 오셨던 분 계신가요? 아유, 많으시네. 그러면 두 번은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부담되네요. 했던 얘기를, 정말 했던 얘기를 비슷한 얘기가 될 거라. 아무튼, 엑솔루션이라는 컨셉을 끝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됐는데, 저 또한 영광이고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지 궁금하시죠? 그죠? 네,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엑솔루션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엑솔루션 다들 보셨죠? 거기 중간에 나오는 영상에 관한 같이 만드셨던 이 건설가분이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메인이죠? 네. 메인 또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금의 거들어서, 그 메인을 위해서 거들어서 자그마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엑솔루션이라는 공연을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이 연출을 맡게 됐을 때는 처음에 사실 저는 엑소 콘서트를 제의를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절을 할까에 대한 마음이 크게 있었었거든요. 이유는 그때 한창 동방신기라는 저희 다 대선배죠. 애들의 대선배인데 그 팀에 제가 애기라고 그랬나요? 진작에 그런다. 이게 네 번째인지 아직에 기념되네요. 애들의 대선배 동방신기의 첫 연출을 하고 있었었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제의를 들어와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걸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사실 그 콘서트 연출이라는 일 자체가 동방신기라는 팀을 처음 해봤지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정신적, 심리적, 심리나 정신 같은 데 얘기하지만 육체적으로 그렇고 데미지 같은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또 엑소라는 또 팀이 보통 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게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동방신기 콘서트가 끝나고 무사히 잘 끝나고 회식 때 동방신기 친구들이 저한테 반강요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엑소다. 형의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어디 도망가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그 친구들이 많은 조언과 힘을 북돋아주면서 마침표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지친 마음을 풀려고 무작정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곳이 하와이인데 갈 때 이제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실 처음은 사실 단순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다르게 많은 것들을 가졌잖아요. 세계관이라던가 특정한 어떤 굉장히 특수한 퍼포먼스라던가 그런 자료들을 또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자료를 잔뜩 챙겨서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를 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가서 사실 뭔가를 획기적으로 만들어 갔지만 막상 만들어 온 거는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거는 엑솔루션 단어가 하나였어요. 정말 돈 들여갔는데 그 단어를 만들어왔죠. 그 단어를 만들게 된 계기도 사실 또 해외 여행을 혼자 가기 전에 애들의 마지막 월드투어 콘서트를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보러 간 곳이 일본의 어느 한 지역이었는데 나고야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한 이제 공연을 하고 난 소감을 사실 제가 묻기도 전에 멤버 리더인 수호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형 어떠셨냐고. 근데 그 어떠셨냐고에 대한 말의 의미, 그 말의 대표적인 의미 자체가 형 저희 잘했어요, 어땠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자신감이 부족한 정말 어떻게 보셨을지 걱정이 좀 껴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느끼기엔 가수로서 무대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때 받았던 그 느낌과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제 고민이 만나서 만든 게 솔루션인데, 단순히 생각한 거는 이들한테, 우리 멤버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뭔가 발전되고 뭔가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본연의 모습을 깨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에볼루션,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막연히 생각했고요. 그리고 앱소라는 이름을 만나서 신조어로 앱솔루션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그냥 공연을 즐기면서 예전에 무슨 탈퇴하라의 취지가 있었지만, 공연을 좀 더 즐겼으면 가수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공연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관객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엑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편히 생각하는 어떤 틀에서 많이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저런 단어를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어쨌든 이 콘서트를 이루고 싶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멤버들이 가수로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관객분들한테는 마치 이 콘서트가 그냥 엑소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앱솔루션의 타이틀에 걸맞는 어떠한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앱솔루션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떨리고 그러네요. 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스크린에 보이시는 게 이제 작업 노트인데요. 제 첫 장이에요. 네, 저거를 또 사실 그 하와이 갈 때 가지고 와서 처음 쓴 저 단어인데, 여기 보이시면 이제 진화, 발전, 뭐라 써놓은 거야? 각성. 뭐 써놨죠? 어쨌든 저 테마를 두고 이제 어떻게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은 생각과,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관한 생각들을 저희 스태프랑 공유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했던, 방송에서 많이 봤던,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것보다는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를 꽉꽉 채우자가 제 생각이었고요. 그 당시에 애들이 녹음을, 이제 콜미데이라는 노래는 지금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노래도 없었었거든요. 단어도 없었고. 저건 알지만, 저 AN이라고 전화왔지만, ANR 7곡, K 기준, 몇 개만 써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애들의 앨범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 저스트 가이드만 나와 있는 상태, 멜로디만 한 곡의 풍만, 느낌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기본 형태를 조금 벗어나자, 그리고 엑소다운 무대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한창 저희가 많이 시도했던 게 이제 원테이크로 해서, 원테이크로 해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엑소라는 팀은 그냥 지금 저와 같이 시선을 마주치는 이 시점이 아니라 40점에서도 충분히 이 애들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 형태로 많이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생각했던 거는 그 무대 공연, 이들이 무대를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만든 게 처음에 이 도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에 있는 저 육각형 보이시죠? 저기가 본 무대인 거예요. 그냥 360도로 멤버들을 다 보일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녹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리 같은 게 나오죠. 원래는 다리가 없다가 다리가 나와서 멤버들이 쫙 퍼지고 모이고 그러면서 무대를 더 많이 활용도가 높게끔 쓰려고 처음에 도안을 이렇게 다리 갔었다가 저거를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가 이제 현장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무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무대에 쓰이는 뭐 장치들이 저 무대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백스테이지라던가 스텝 대기실이라던가 아티스트 대기실이라던가 뭐 등등 뭐 각종 뭐 장비들, 리프트, 레이저, 조명 이렇게 더 중앙에 다 올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태도 경기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태도 경기장이 많이 노후가 된 경기장이거든요. 저희가 80년대에 만든 경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무게를 이 많은 장비들을 받칠 수 있는 그 하중이 무게를 받칠 수 있는 바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많은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시야각이 많이 높아져서 관객들도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많은 하드웨어를 사실 천장에도 리깅을 하거나 이게 보통 천장에 지금 이제 천장에 이제 조명을 달아놨잖아요. 체력기장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천장에 조명을 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철근을 세워서 거기서 리깅을 하고요. 스피커도 거기에 달고 LED도 거기에 달고 다 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형태의 퍼포먼스의 무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개념보다는 달리 좀 생각을 했고요. 달리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무대, 이제 저게 최종 무대의 도면이거든요. 저 무대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 뼈대 구조예요. 트러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시간 철근입니다. 그리고 기본 무대를 설명하자면 저 맨 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사용했던 무대가 A 무대라고 저희는 칭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유명한 퍼포먼스죠. 엘도라도 퍼포먼스 했던 무대가 B 무대라고 저희는 칭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별 모양이 있는 게 C 무대라고 칭하고요. 그 나머지 무대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브 1번 무대, 2번 무대, 3번 무대, 4번 무대, 5번 무대라고 저희가 칭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기본 뼈대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 무대에서 A 무대에서 보통 퍼포먼스 많이 하면 A 무대를 많이 사용하죠. A 형태의 무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본진에서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순간에 연주를 맡으면서 퍼포먼스 디렉터도 맡으면서 스테이지 리딩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조금 더 관객들한테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대 형태를 좀 변형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본 무대가 아닌 통로 무대, B 무대 형태로 많이 뽑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360도 무대를 좀 실현하기 싶은 마음에 C 무대에 그런 중앙 리프트라던가 뒤에 나오는 무빙 트러스라던가 중앙에서도 충분히 본 무대처럼 많은 하드웨어가 받을 수 있게끔의 형태로 해서 C 무대를 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C 무대 보시면 이제 리프트가 8개가 있어요. 유명한 퍼포먼스죠. 여러분들 자체가 사시는 나비소녀 그죠?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팁을 너무 나왔나요? 저 중앙에 있는 리프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8조각으로 쪼개져서 올라오는데 실제로 쓴 리프트 대수는 16대 정도 같아요. 감이 안 오시죠? 16대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한국에서는 16대 규모의 리프트를 한 콘서트장에서 공수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저희가 해냈습니다. 와. 엄중함이 끌어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엑솔루션에서만 리프트 펌업이라고 하죠. 이거 판치 오르는 거 있죠. 그 리프트를 6대를 엑솔루션에서 6대를 썼었는데 엑솔루션 닷에서는 14대를 썼어요. 그죠? 와, 그죠? 이거 펌업이라도 이렇게 네, 그렇군요.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은 다른 어떤 가수들보다 규모감도 그렇고 스케일감도 그렇고 디테일감도 그렇고 틀려야 한다는 게 저희 스태프들의 모두 공통적인 생각이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감독님들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들도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와서 저런 무대를 만들었고요. 아까 저 파란색 얘기했죠. 기본 뼈대. 그 뼈대에 많은 장비들이 달려있는데 뭐 조명, 레이저, LED, 그다음에 뭐 CO2, 폭약이 많이 달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선을 가장 많이 이끄는 게 LED. 녹색으로 된 게 LED예요. 녹색으로 된 게 LED인데 맨 위에 있는 게 한 칸으로 된 게 일자로 된 게 이제 ALE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약간 휘어진 거 있죠. 약간 곡선으로 휘어진 게 BLED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영상을 많이 보셨던 가장 가까이, 관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CLED예요. 그 CLED가 이제 보통 저희가 썼던 게 엑솔루션 서울에서만 썼던 게 가로 20m고요. 세로가 9m예요. 감이 안 오시죠? 보셨는데. 어쨌든, 가장 큰 스크린을 썼고요. 어디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스크린을 썼고, 그 외로 BLED, ALED를 사용하면서 곡간 그리고 스테이지 간 섹션별로 전환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A 섹션, 첫 번째 섹션이죠. 뭐 중독, 히스토리, 그다음 뭐냐? 중독, 엘도라도 그 섹션과 나는 헐크 섹션 들어가도 느낌이 틀리죠. 뭔가 구조물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LED가 오픈되고 가려있는 막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를 다 틀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한 컨셉으로 기본 뼈대는 엑솔루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틀을 만들지만 그 각자의 주는 섹션마다는 색감이나 공연에 대한 시야라던가 그리고 이런 컨체인팅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그냥 최대한 똑같지 않은 그림을 만들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저는 정리가 됐고요. 돌출 무대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명한 또 퍼포먼스죠. 베이비 돈크라이의 수종 무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사실 저 부분도 그러니까 평소에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서 특수 제작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스태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원래는 한 대 만들고 제가 2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거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또 이제 엑솔루션을 만들면서 가장 또 신경 썼던 게 이제 세트 리스트. 저게 초안이에요. 지금 보시고 계신 초안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엘도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엘도라도로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이름 자체가 엘도라도로 갈지 안 갈지 그냥 가이드라인에 엘도라도라는 단어가 있어서 엘도라도라고 썼고요. 갈지 안 갈지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미발프고 플러스 등등등 을 어느 형태로 좀 잡아놓은 상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영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다른 콘서트랑 좀 틀린 인트로가 좀 있죠. 그죠? 좋은 프로덕션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스케일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싶은 마음에 인트로 형태로 해서 프로덕션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이 큰 문이 열리고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 전에 사실 영상으로 설명드리기, 저희가 영상도 찍었잖아요. 인트로 영상 되게 멋있게 찍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감독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처음에 중독이랑 킨스토리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었어요.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캐치 사운드가 있죠. 강행. 예상치 못했죠? 그 중독이라고 하면 사실 그 캐치 사운드도 좋고, 사실 곡이 어떻게 보면은 블랙 리듬의, 블랙 뮤직, 그 힙합 계열의 리듬의 R&B적인 보컬에 약간 부족했어요. 첫 곡으로 어쨌든 시그니처 사운드와 가지고 있는 캐치적인 요소는 굉장히 강했는데, 뭔가 첫 곡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 좀 더 자극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에 아사모사하게 막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어떻게 보면 더 스케일감을 주기 위해서 화이어 편곡을 했어요. 성악 편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음악을 들어보셔서 현장에서 처음 하셨겠지만 성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페라를. 그 이유는 어쨌든 이들을 찬양하는 느낌의 전 찬양해요. 아니신가요? 그런 어떤 흐름을 계속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중도까지도 파이어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첫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그 음악적인 스케일이라던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독에 똑같은 요소를 집어넣었고요. 그러면서 뭐 중간에 특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백현이가 이렇게 비를 쫙 채우고 중간에 지워 벽을 깨고요, 그죠? 추능력을 발휘하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텐션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히스토리도 똑같이 락 편곡에 가깝게 편곡을 다 했고요. 기본 베이스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곡은 훼손하지 말자. 왜냐면 훼손하게 되면 이질감을 느끼실 거니까. 이질감을 느끼시면 콘서트에 집중 못 하실까봐 아이들 걱정이 있어서 원곡을 최대한 손대지 않는 선에서 편곡에 대한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 엘도라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색다른 무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고조감으로 그 고조감에서 이어서 엘도라도를 폭발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곡에서는 콰이어가 사실 또 안 들어가요. 오페라는 안 들어가는데 콘서트에서는 콰이어가 들어가요. 총알로.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스케일감이 커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엘도라도 하면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저도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종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가 1년 전이라. 근데 단순히 생각했던 이미지는 뭔가 엘도라도 하면 이제 황금도시잖아요. 그죠? 황금도시고 뭔가 돈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생각에 뿌리를 두다 보니까 어느 상상 속에 있는 신전에서 춤추고 있는 신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생된 것들의 지금의 장치들이고요. 그 다음에 엘도라도 하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멤버들 뒤에 있는 그 CLP가 닫혀 있고 그 큰 문이 있죠. 상징적인 문. 모르시면 저만 알아요. 다들 또 멤버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잘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DVD 한번 보시면 뒤에 큰 LED가 있어요. 네, 큰 LED와 또 그거를 또 상징하고 싶은 사자가 있고요. 큰 사자가 있고 어떤 그 외에 사실 엑솔루션 다세는 표현이 안 되지만 엑솔루션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또 양쪽에 파일을 세워서 실제로 그 오페라 형태의 그림도 만들었거든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케일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이제 공이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면서 이제 엘도라도 하면 이제 저는 느껴지는 색감이 이제 노란색. 그래서 이제 행동 같은 데 입고 있어요. 엘도라도를 하기 위한. 네. 그렇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턴 전환으로 애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전식동 사이에서 애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 턴 전환으로 리프트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LED 봉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죠. 사실 그 퍼포먼스는 원래는 그 애들이 데뷔하기 전에 티저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죠? 원래 그때 제가 실현시키고 싶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LED 봉도 제작을 해야 되고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킵해뒀던 퍼포먼스였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LED의 봉과 스케일만과 그런 턴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타이밍이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LED 봉을 넣게 됐고요. 근데 단순히 넣은 게 아니라 또 이거를 그 LED 봉을 팬분들 또 경강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경강봉이라고 치기는 너무 비싸고요, 얘가.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LED 봉을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일단은 그냥 불빛 나는 봉이 아니라 그 LED를 써보셔서 안 써보셨겠죠, 당연히. 네. 그 LED 봉이 이제 보통 도트가 있어요. 이렇게 도트가 박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색감이 이제 점 땡땡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많이 이뻐요, 그게. 많이 이쁘더라고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들 텐데. 그것도 이렇게 번지게끔 한 빛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건전지라든가 LED라든가 스위치라든가 등등등등 뭐 그걸 또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철분이라든가 들어가다가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예, 무거워지는데 쳐내고 해서 지금의 정도의 LED 봉과 무게가 되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뭐 답이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 LED 봉을 들고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었고요. 그들이 그 많은 장치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속에 퍼포먼스를 하면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저도 아직 잊지 못하고 잘 간직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내는 에너지와 표정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사실적으로 잘 담고 싶다는 생각에 카메라 워킹이 돼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요. 일본 혹시 보셨나요? 일본 팀들이 보셨나요? 네, 숨 쉬는 거 하나하나 다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한국한테 정신없어서 못 담았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일로라도 가사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색깔별로 막 써놨죠. 저게 이제 전시 밑에 LED 봉이 올라오면 그 LED 봉의 색깔 변화라던가 조명 색깔이라던가 그런 걸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옆에 연필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멤버들의 위치, 엘도라도를 썼을 때 위치에 대한 걸 써놨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엘도라도 끝나고 했던 퍼포먼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멘트였죠? 멘트 끝나고 했던 게 이제 나비소녀, 그죠? 나비소녀라고 하면 제가 이거 불편하다 지금 나비소녀인데 나비소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음악이 먼저 들어오시겠지만 저는 저 단어가 좀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뭐 애들 표정이라던가 그리고 멘트 같네요. 애들 표정이라고 그 나비소녀 하니까 그냥 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을 꽃화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LED 위에서 리프트 위에서 애들이 춤을 추잖아요. 했던 게 움직이지 말았으면 꽃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퍼포먼스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가사지에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숫자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 꽃들이 얼마만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퍼포먼스적으로 한 곳에 있으면 또 재미가 없어서 2절 끝나고 한번 로테이션을 해요. 네, 또 한번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또 그 자리에 또 정말 관객분들을 보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안무가 좋고 뭐 조명이 좋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애들이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저 가사 내용에 맞게. 뭐 표정이라든가 가사 전달이라든가 잘 표현해줘서 되게 좋았던 퍼포먼스였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플레이보이죠. 플레이보이 하면은 이제 짝을 잃어서, 그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인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멤버들의 케미가 좋아서 케미입니다. 네. 저희끼리 연습하면 특히 이제 나오실 그분이 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장난이 심하고 저희끼리 특정 멤버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명도 빠져서 장난치거든요. 개그쟁인데 사실 거기서 영감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그 친구들의 우리 멤버들의 그 하루 보면서 좀 받기도 했어요. 이 에너지를 보면서 장난치는 거 되게 웃거든요. 장난치는 거 보면 되게 재밌고 하는데 그거를 춤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됐고 그때 맞았던 곡이 플레이보이였고 그리고 플레이보이가 주는 그 그루브한 맛이 저는 이제 멤버들이 이제 보통 다른 퍼포먼스 대표곡들을 보면 되게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퍼포먼스만 많이 하는데 뭔가 음악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악을 타면서 뭔가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몸짓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고요. 거기에 멤버들의 케미가 더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만들고 아까 저희 최종 공연 보시면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서브 무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있지 말고 나가자 사실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게 조명 색깔과 핑크빛과 보라색을 썼는지 그리고 멤버들이 그런 야사시한 표정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타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하면 할수록 이들이 장난을 많이 치게 하더라고요.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하이파이브만 하라고 그러는데 장난한데 손은 없고요. 저는 중독도 하라고 그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퍼포먼스가 됐고 전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퍼포먼스라고 내면적인 걸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어색해하고 했는데 그들의 끼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첫 번째 퍼포먼스가 저는 플레이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악에 드는 릴스함과 그리고 그 그루브와 음악을 타면서 자기의 있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뭔가요? 베이비 돈 프라이죠. 사실 원래 처음에 베이비 돈 프라이는 보컬 멤버들만 노래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노래가 주는 이미지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발라드 주는 거 좋아해요. 네. 그 발라드가 주는 감성이 가슴 적실 때가 많거든요. 그 가슴 적시는 그 감성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카이랑 태훈이었고 또 중요했던 거는 베이비 돈 프라이 노래가 굉장히 좋잖아요. 애들이 후반부에 치는 애드립과 멜로디 라인과 가사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콘서트 하기 전에도 많이 듣던 노래인데 뭔가 보컬이 주는 그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즐겼으면 했어요. 저도 애들 노래하면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컬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턴으로 다른 체인징으로 이들의 카이와 태훈의 퍼포먼스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한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할까? 그냥 릴릭스적인 그 가사가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까로 생각을 했는데 또 가사를 제목 아시죠? 제목 아시죠? 긴장했습니다. 제목이 인어의 눈물이잖아요. 네. 제목을 뻥 터지지. 인어가 왜 꼭 여자야만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을 물에 빠뜨리자 한번 날짜가 락바로처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전 무대 자체가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를 실현시키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들의 수정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왜 이렇게 우리 찾냐? 너희들이 얻어주길 지냐? 저는 그렇지만 좋았어요. 왜냐면 전지 같죠. 왜냐면 농담이고요. 네. 그냥 저는 이제 물속에 그들이 들어갈 때 차가워서 그랬는지 정말 그런 표정이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 지금 그냥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분명 추워서 그런 표정이 나왔을 거다. 그래서 떨면서 애절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훈이는 그랬대요. 끝나고 와서 이놈을 죽이니 살리니 우리한테 그걸 집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관객분들한테 좋은 퍼포먼스가 됐다면 전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에 했던 퍼포먼스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워낙에 처음 가이드라인 들었을 때부터 그 노래는 유일하게도 가사랑 멜로디랑 다 온전하게 다 있는 상태로 저한테 왔었어요. 가이드로. 그러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또 그냥 단순히 베이비 돈 프라이를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그냥 노래만 하기에는 너무 밋밋한 그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표현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뭔가 생각하고 끝에 뭔가 구름이를 위험하는 우리 멤버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백현이가 피아노를 잘 쳐요. 항상 자기는 못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역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풀면서 처음에 안 하겠다 왕방에 거부를 했지만 또 이 친구가 또 거부를 하면서도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밤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연습하면서 끝나고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밤새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에는 잘 해내더라고요. 유행하는 멤버들이 그 구름을 유행하는 그림과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켜주시는 그 LED 공이 마치 별빛 같았거든요. 뭔가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 콘서트, 그러니까 솔루션 처음 첫 번째 콘서트는 그냥 LED를 닫는 형태로 가고 멤버들 클로즈업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그림이 만들어져서 관객들이 비추면서 마치 이들이 별빛 속으로 사라지는 형태의 퍼포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봐줬나?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더스타 섹션인데 더스타 섹션에서는 그냥 처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냥 왜 이런 발음이 안 되지? 정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뭔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들을 조금 시야 가격을 틀리게 해서 철거 무대를 세워서 이들을 올리자 였어요.
그래서 시선 집중이 딱 정중앙 A 무대에 집중이 되면서 뭔가 멤버들이 다 보이면서 멤버들 몸치 다 보이면서 뭔가 편안하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자고 이 섹션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다음 나오는 노래 펄츠랑 그다음에 엑소더스 그 노래가 주는 그 두 노래에서 저희가 받은 느낌은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그러면서 되게 남성적이면서 그리고 색감이 레드의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키워드가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휘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단순히 던졌던 거는 투사라는 단어를 던졌고 스태프한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던진 말에 맞추면서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뭐 조명 그 다음에 이제 그 퍼포먼스 보시면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어필을 해요. 자기 안에 남성들을 남성이 막 어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부러 조금 지루한 느낌이 조금 들 수 있게끔 흘려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이 섹션에서는 뭔가 같이 호흡하고 즐기는 것보다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 그들의 매력이 더 도드라졌으면 하는 바램에 그런 선택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꽉 쪼았으니 풀어야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피터팬과 엑소, 그 다음에 럭키, 그 다음에 또 369. 네. 그러면서 이제 피터팬 같은 경우는 그전 영상 기억나죠? 요정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정들이 영상에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으면 현실에서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 이 섹션은 너희는 요정이다. 오그라들지만 너희는 요정이다. 너희는 뭐라고? 인간이요. 아니, 요정이다. 알았지? 인간은 밖에 있다. 알았지? 너희는 즐겁게 해드려야 돼. 네. 그러면서 이제 백현의 유명한 멘트가 있죠. 아, 닌겐이다!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분들이. 잘 소화해 주셨고 아무튼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냥 많은 디테일이 있지만 그냥 팬분들과 그리고 관객분들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되게 이지한 노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곡들로 제가 일부러 모아놨거든요. 마음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 쪼우는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콘서트라면 뭔가 이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노래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형태의 디렉션을 많이 줬고요. 그렇게 끝나고 나온 게 이제 크리스마스 섹션이죠. 네. 정확하게 김현희가 44번을 크리스마스로 돌렸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섹션 같은 경우는 사실 크리스마스 데이 노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들이 그 노래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일반 눈높이에서 보여지기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멤버들이 보면은 그 노래 처음 시작하면은 모여서 그 리프트에 올라가면 앉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앉아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느낌보다 관객들의 눈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고 유심히 관찰해라. 그리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짓고 있는 표정 그대로 받아서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어진 게 첫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가 워낙에 유명한 곡이니까 굳이 어떠한 장치가 없어도 노래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이 전달될 거라 생각으로 스탠다드를 잡고요. 다만 조금 스페셜했던 거는 뒤에 LED와 조명 딱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져 있고요. 딱 중앙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트러스에다가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멤버들이 그 C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멤버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관객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시선이 다 모일 수 있게끔 장치를 했고요.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나요? 아무튼 EDM 섹션. 짠! EDM 섹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렉트로니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엑소가 표현할 수 있는 곡들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렉트로니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사운드에서 음악 장르는 블랙뮤직, 힙합, 그 다음에 글리치 락, 일렉트로닉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하우스까지 점점 BPM과 에너지가 점점 업되는 형태로 해서 멤버들의 감정도 고조시키고 관객분들도 충분히 그걸 따라갈 수 있게끔의 장치를 많이 했고요. 이걸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멤버는 그분이십니다. 하고는 하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목이 터질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DJ라는 걸 자체에 홍보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제가 꼬맹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리듬적인 거에 대해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악기 다루는 거에 대해 익숙한 친구고, 춤보다는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춤보다는 그런 악기 다루고 음악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고, 그러면서 사실 보셔도 아시겠지만 EDM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끌고 가는 게 이제 찬열이가 본의 아니게 찬열이 칭찬하게 되네요. 메인으로 해서 이제 걔가 표현해주는 래핑이라든가 디제잉이라든가 그래서 큰 그림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노래가 풀문인데, 풀문도 사실 그 투문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예전 노래인데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었는데, 뭔가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투문이 아닌 다 같이 보름달에 띄우고 다 같이 한번 미쳐보자 라는 개념이었고, 사실 이 섹션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알죠? 네. 제가 몰라서 못해요. 처음에 이거 하자고 했을 때도 멤버들이 다 알겠어요. 처음에 곡을 주잖아요. 곡을 주면 그래서 들어보기 전에 이렇게 떠요. 이게 몇 분 몇 초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18분 정도 되거든요. 욕하더라고요. 그거 잘못 왔다고.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관객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는 그림이고, 그리고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아무리 자료를 갖다 주고 보여줘도 사실 체감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형태의 퍼포먼스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DJ가 공연을 하고 그냥 관객들이 알아서 즐겁게 노는데, 저희가 추구했던 퍼포먼스는 관객들과 호흡하는 것도 좋지만 퍼포먼스도 충분히 있어요. 풀문이 아니라 또 더 머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아도 비트도 그렇고, 춤은 추고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로 가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배치를 해서 사실 그 퍼포먼스 때는 흐름을 끊길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런 장치들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장치들 때문에 충분히 관객들이 끌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냥 음악 흐름에 관객들이 따라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끌어올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디렉션을 줬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멤버들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너희가 가장 힘든 파트는 뒷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일 거라고, 아마 욕할 거라고 여러분을 내가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용복을 만큼 좋았고요. 저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튼
사실 처음 시도해보는 형태의 퍼포먼스인데 멤버들이 잘 이해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을 남는 퍼포먼스의 무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스태프들이랑 저희랑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400명 돼요. 그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2달, 3달 동안 열심히 머리를 짜고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코멘트 잠깐 들어볼까요? 영상 스타트. 하드한 느낌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자 해가지고 나오게 먹었습니다. 멤버 각각 개개인의 포인트를 살려주되 그들의 핑크, 엑소 안에 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약간 친구 크기의 콘트 가운데 별명하는 멤버가 조각으로 따지면 지금 8조각이에요. 아무래도 그런데 해보게 다 힘들었죠. 다 솔직히만 작업은 다 힘들었는데 어쨌든 하면서 구성이나 의도가 좋아져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힘들었죠. 엑소였고 순간 멤버가 힘들게 부르는 제일 기억에 남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일루아드가 일단 그 앞에 있는 큰 LED를 움직이는데 실제로 물처럼 보이게 해서 좀 규모한 미술을 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가장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고 계속 해주는 거 계속 주면은 시간이 더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발한 거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거 많이 하려고 하시고 반복 그림 많이 하려고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됐던 그런 작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하는데 생각이 많이 신선이 달랐어요.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학교에 오랫동안 시간 저도 기억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 분은 소개해 드릴 텐데 저랑 같이 이제 엑소솔루션을 위해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담으신 이 오문순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엑소솔루션에서는 이제 영상을 저랑 같이 아이디어링을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고민해서 영상을 잘 담아주신 분이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아의 친오빠이시기도 하고요. 저랑 친한 형이고요. 제가 믿는 분입니다. 일단 엑소솔루션 영상 얘기 좀 해볼까요? 앉아서 하면 오늘이 저희가 하면서 얘기해서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가자. 정말 부담이 올 때마다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이 다행이네요. 안방 같은 느낌이 자리가 좀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엑소루션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콘서트 연출을 한다는 소식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도 댄서 출신의 감독이지만 재원이 댄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재원이가 이제 댄서이자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로 저는 만났는데 지금 콘서트 연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태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우리 한번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해보자 해서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이제 보아랑 엑소 뭐 FX의 콘서트 영상을 출품하는데 정말 할 때마다 만족스럽고 앞으로 뭔가 새로 또 만들게 된다면 또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욕심쟁이입니다. 우리가 스텝들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에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려요. 그게 저도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은 저도 1월달에 이제 엑소 친구들하고 이제 중국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사항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멤버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을 다섯 번 갈아입히는 경우도 있고 막 굉장히 이제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되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재원이랑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평적인 크리에이티브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욕심내는 부분, 재원이가 욕심내는 부분 서로 그게 조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만 찍고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3편 찍는데 하루 걸렸고 또 다른 한 편을 찍는데 하루 걸렸고 굉장히 적은 시간 동안 되게 효율적인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엑소루션이었죠. 사실 영상을 안 찍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한 편 찍기도 힘들거든요. 이건 제 사랑이 아니에요. 제 사랑이 아니라 일단은 애들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틀이었고 이틀 안에 참 몇 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저는 재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걸 해낼 수 없다는 상황이었고 사실 또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3편을 하루에 다 찍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었지만 되게 재밌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이제 그 영상 콘서트에서 보신 영상 있죠? 그거랑 지금 이제 보여드릴 저희가 준비해온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컷들에 답니다. 네, 저희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렇고요. 네, 그럼 이제 인트로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시작되어서 이게 이제 거짓이냐 진짜냐라는 의문으로 시작되어가지고 저희가 엑소 플래닛이라는 어떤 그 네이밍에 맞춰서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웠죠, 은하계로. 네, 굉장히 넓혀서 은하계 각각 이 공간들에서 초능력이 왔다라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능력들이 은하계 어느 공간에 모인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엑소루션인 건데 저희는 그걸 콘서트라고 정했죠. 그쵸. 엑소루션 콘서트사례로 아까 네, 애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고 왔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네, 그렇죠. 그래서 영상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상의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여기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그 능력 시연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 시연을 의미하는 것은 길들이기. 그 각자의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 만나서 이들의 것을 만들기 위한 길들이는 과정을 그린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없는 행성에 그 헥사곤 형태의 로고를 닮은 엑소 로고를 닮은 물질이 바뀌면서 거기에 멤버들이 그 행성을 엑소 플래닛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콘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을 가지고 행성의 빛을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 물질을 갖고 와요. 그 전에 또 대시가 있군요. 네. 약을 치면서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편하게 저기 참고로 이 첫 번째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들의 미모가 아니라요. 네, 이 물질을 길들이고 이 물질들을 만나서 내 걸로 다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엑소플래닛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헥사곤 형태의 그 굉장히 조그만 헥사곤들이 박혀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층 형태도 있고
어떤 산도 만들고. 네, 산도 만들고 뭐 테두리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저런 형태의 배경의 엑소 프렌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했던 그 애니마틱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영상 보여주시죠. 네. Interconnected to Exolab as the Exolution.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뭐라고 그럴까 한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편집점을 크게 안 들고 마치 그 물질을 계속해서 바톤 터치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원심 원테이크 느낌으로 그 헥사곤 형태의 그 물질 주인공인데 그들을 즐기는 엑소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영상이고요.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던 이유는 이제 렌더링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저희 항상 콘서트 전날 항상 밤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완료가 잘 돼야지 저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길 위에서 이렇게 디오 뭐 체했습니다. 체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들어가시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냥 한 컷 같아 보이는데 사실 각도를 3개를 찍어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로고가 네. 있는 그런 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계산이 좀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트로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이죠. 네.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랑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이 됐던 미니였나요? 죄송합니다. 이유는요. 네. 일단 저희 일상생활 어딘가에 숨어 있는 네. 그렇지 않은데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어떤 요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먼저 재원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럼 그걸 가지고 디벨롭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필통 속에 이 친구들을 요정처럼 집어넣어서 살짝 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머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떤 뭐 약간 뭐랄까 필통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회사 직장인들은 사실 필통 대신 손가락 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커피 요정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세트 이미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세트 이미지를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네. 그 세트 이미지 보면 마치 저희가 하는 게 요즘은 요정이지만 그 안에서 커피 머신 안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요.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얘들이 그냥 귀여운 누굴 입고 재밌는 귀여운 영상을 찍었거나 마치 CF 영상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후반부에 진행되는 그림을 보면 얘들이 커피 머신 속에 사는 요정들이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장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군대를 생각하면서 체육관에서 교복을 입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연장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삽질을 하고 보통 커피 머신이 24시간 일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일하지 않을 때는 이제 애들이 누워서 자다가 이제 커피 만들어야지 보통 누르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그런 프로세싱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커피를 꺼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천장에서 시판하게 사람의 소리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엑소 친구들이 굉장히 작다는 걸 그때 보여주는 그런 나름 반전 아닌 반전을 고려한 영상입니다. 비하인드 영상 같은 멤버입니다. 저게 아마 저희가 영상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저게 저희가 3시간 안에 다 끊었던 걸로 보여요.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되게 여유 있게 해줘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콘서트에 쓸만한 영상이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기 전에는 멤버들이 사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거의 새벽 가까이 할 때 찍었던 거였는데 심신으로 많이 지쳤지만 해내고 싶은 또 저의 마음과 또 그걸 알아줘서 친구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릴 그림이 이제 데이트 영상. 그 데이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실수해서 얘기했지만 저 사진으로 시작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멤버들이 관객분들을 사실 요즘 시대가 되게 힘든 시대잖아요. 네, 사실 좀 많이 지쳐있고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를 보니까 아니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상으로의 초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다가갔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형이랑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든 직장이든 일상을 탈피할 수 있는, 일탈을 할 수 있는 환상을 심어주는 게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그게 단순히 다른 친구가 아닌 엑소 멤버는 어떨까 되게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작품이었고요. 데이트가 주가 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하고의 데이트인데 일탈을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회가 나타나서 순간이동을 가지고 야외로 데리고 나간다거나 기후가 나타나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친구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그 데이트를 하시면은 다 그렇잖아요. 카페 가시고 커피 마시고 요리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엑소가 해주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시작이 돼서 그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다음 자기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나서 다음 친구에게 넘겨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흐름이 끊기지 않는 형태의 영상이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일반인이 이렇게 시야를 봤을 때 보이는 그 화각에 맞춰서 그 렌즈만 써서 1인칭 느낌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그림을 배우도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능력이 굉장히 큰 이벤트죠. 순간이동과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많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데이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첼시가 그 애플로고 쳤을 때 그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손에 키스하는 거 다시는 안 시켜요.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네 번째 리뷰인데 정말 너무 긴장이 안 돼서 자꾸 실수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뭐지 개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디오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빼꼼 이렇게 나오는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괜히 그런 거 아니구나. 무슨 얘기라고 했죠? 내가 와서 말렸어요. 그 리뷰에서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뭐 쓸데없는 여자인데 제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결제 다 하고 나서 건수도 분이 애플로 잘 갔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 제가 뭐라도 대구하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참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번 콘서트가 되게 성공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재원이 욕심 많으니까
뭐 앞으로 정말 또 새롭고 뭔가 센세이션한 그런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앞으로 또 콘서트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분들이니까 그러면 뭐 하면서 키워주시나요? 아유 아들한테 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즐거웠던 콘서트였고 리뷰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오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너무 그래서 저번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하고요. 이제 메인 코스 요리죠. 오늘도 주섬주섬 목을 꺼내시네요. 우리 알맹이 참여를 마지막 날 좀 이해해주세요. 네. 네. 44회죠? 정말 1년 동안 딱 하고 끝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 먼저 들어주세요. 우선 되게 사실 1년 정확히 1년을 했잖아요. 콘서트를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콘서트 원래 이렇게 길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항상 이제 44번 동안 똑같은 콘서트를 하면서 항상 뭔가 하루하루 콘서트를 할 때마다 좀 새로운 기분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엑솔루션의 이 포맷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되게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더 좋아지겠죠. 뭐랄까 저는 사실 1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면서 찬열이라는 친구가 콘서트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임하는 태도가 단 한 번도 부정적이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 컨디션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또 첫 번째 콘서트를 해보니까 자기 문제점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많이 남자라고 그랬고, 이성을 좀 알았는데, 남자랬죠, 그죠? 늙어가고 있어요. 그냥 네가 들고 가면 형 어떡하냐? 동안 네. 엑솔루션 하면서, 이건 엑솔루션에서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의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정말 의심이 여지 없이 저는 이 일렉트로닉 뮤직 섹션 저는 이제 다른 선배님들의 콘서트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다른 가수분들 공연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섹션에는 저도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그냥 사실 다 재밌지만 콘서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지만 계속 그 섹션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모습, 그 모습은 딱 찬열을 씨만 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정중앙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되게 기분 좋죠. 기분 진짜 좋죠. 그거 사실 저도 만들어주면서 그건 되게 부럽더라고요.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핸드폰을 가져가서 찍으라고. 그래서 그걸 좀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또 리허설 할 때 제 밝아지고 장난치고만 찍고, 저를 못 찍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볼 때마다 저희 밑에서 보지만 위에서 볼 때 팬분들이랑 소통이 되는 게 어떤가요? 사실 표정까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점점점 하면은 사실 저는 진짜 안 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작년에 잘 안 치셨는데 이번에 앵콜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즐겨주시는 게 딱 보이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뛰는 게 보이니까 정말 뿌듯하고 같이 약간 이렇게 교감하는 듯한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디언 섹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고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친구고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친구고 본인도 알아요. 자기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걸. 그래서 이 공연, 이 섹션의 파트를 할 때 가장 네가 신나야 되고 누구보다도 네가 신나야 되고 네가 표정과 눈빛과 손짓으로 이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앵콜 같은 경우는 3번을 연달아서 했잖아요, 3회를. 근데 그래서 사실 조절을 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100이 있으면 한 30, 40 이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100이잖아요. 여기 서 있으니까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이 아직도 아파요. 목이 진짜 아직도 아파요. 끝나고 항상 하나예요. 문자든 형 목. 좀. 저도 이제 제 파라처럼 뛰어보시는 모습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 들어줬어요. 해외 투어 많이 다녔잖아요. 네. 하면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해외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다른 어디 나라라고 할 거 없이 모든 나라에서 다 환호를 해주시니까 그런 거는 항상 이렇게 좀 가슴 깊게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미주 투어를 갔을 때 이제 멤버들 저랑 태현이랑 수호 형이랑 같이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하신 것도 막 가보고 그리고 저기 어디 뭐 쇼핑하러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던 게 사실 미국도 예전에 뭐 SM타운에 한번 가보고 또 가본 기억이 없어서 조금 그 미국의 문화를 느끼고 온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디케네디를 갔는데 네. 미국의 문화를 잘 느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둘만 사적인 건데 기억나시나요? 둘이 일본 살인한. 네, 살인한. 저 둘만 아는데. 네. 저희가 일본 투어 하면서 저랑 찬열이만 둘이 먼저 한 이틀 먼저 일찍 들어갔거든요. 네, 도쿄에. 그래서 둘이 데이트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정말 엄청 돌아다녀서 진짜 쇼핑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네, 드럼도 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저희가 진짜 그날 밤에는 너무 돌아다녀서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네. 그렇게 끝나시나요? 네? 너무 즐거웠지만 네. 같이 오락실에 갔는데 보통 남자들끼리 오락실 가면 뭐 게임하고 격투 게임 하는데 얘는 드럼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형 저 옛날에 이거 마스터였다면서 사람 걸 달아더라고요. 영상 다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 하면서 이제 궁금하셨던 팬분들이 그리고 솔루션을 보셨던 그 관객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거를 바이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질문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보고 볼까요? 제가 먼저 하나 와우. 써드릴까요?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잘 얘기했던 거라 이거다. 멤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퍼포먼스는 이거 링크까지 생각해보니까 가장 어려워했던 퍼포먼스는 EDM 퍼포먼스죠. 사실. 네. 저는 아닌데, 네. 앨범으로 제일 힘든데. 앨범으로 제일 힘든데, 왜냐면 EDM은 좀 좋았던 게,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습을 저는 저 구석에 앉아갖고, 누워서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걸 어려워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애들이 하드 형태의 퍼포먼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고 사실 엑솔루션이라는 콘서트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강점도 이제 관객들과의 호흡과 소통이었는데 거기가 그게 이제 가장 극대화가 돼야 되는 그런 EDM이었는데 사실 이걸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었지만 첫 번째 콘서트, 두 번째 콘서트 하는 초부터는 멤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그리고 중앙에서 우리 찬열이가 잘 받아줘서 좋은 그림이 되지 않나. 좋겠다. 우아만 해도 멋있어. 아니, 나 진짜 간단하고 싶어서. 자, 사회도 불법과 같은 무대 도전할 생각이 있는데, 욕심이지만, 이제, 다음 콘서트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콘서트 때는 물론보다 더한, 욕심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5월 초 이런 거 약간, 육체욕쇼. 근데 왜냐면은 전영이 형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앵콜 준비하면서 찬영아 너도 다음 콘서트 때는 춤을 추자고. 그래서 사실 저도 옛날부터 욕심이 되게 있었지만 여기까지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셨으면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하게 먹고 있어요. 왜냐면 기대를 안 했을 때 더 맞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이렇게 알았어. 팬들이 아직 보지 못한, 알지 못한 박찬열의 의외성이 있다는 말씀해주세요. 없나요? 아니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 보면은 금융덩어리예요. 네. 금융덩어리. 저랑 스케줄도 되게 잘 맞고, 저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평소에 굉장히 밝다가 음악 얘기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만나면 야 잘 지내냐 이런 게 아니라 작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에 대한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드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 열정에 비해서 조금은 시기상조, 자기를 보이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계속 작업을 해서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 좋은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한여름 문자를 해요. 문자를 하면 저희가 크크크로시에 크크크로 그만큼 둘이 만나면 서로 만나면 대화의 내용 자체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풀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본인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거를 몸소 보여주는 친구고 일단은 같이 일본 여행 같이 가면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하면서 이 친구가 어쨌든 음악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는 의도가 대단한 친구니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륜안이라고 있어요. 둘이 사진이라는 친구인데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정말 포기하는 순간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그 사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다시 찾았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는 여권 안에다 이렇게 껴놨는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하고 받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망했다 했구나. 더 이상 원활하게 가수할 거라고 다행이에요. 저희가 사진 한 2개 찍고 뭐 이쁘게 찍는 게 아니라 몇 킬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파트는 공유할 수 있으면 뭐 공유하는 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진은 여러 번 하려고 가서. 네. 하나 더. 참신한 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백호 잠옷을 본 이유는 사실 저는 막 길이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 일단 없었고 그 길이는 모른다요. 백호 일단은 첫 번째는 멋있잖아요, 백호가.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데 멋있다는데 너무 귀여운 것도 있었고 내가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저 잠옷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딱 봤을 때 그래도 나랑 진짜 제일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골랐는데 어울렸나요? 진짜 어울렸어. 사실 저는 뭐 이제 슈퍼주니어 형들 공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좀 그런 재밌는 구다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시죠? 구다리가 너무 저희끼리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재밌는 그런 섹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물론 이 피터팬 섹션처럼 그런 귀여운 것도 있었는데 정말 대놓고 귀여워보고 싶다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지환이 형께서 이런 잠옷을 입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하지만 진짜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원래 그래서 입고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막 걷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콘서트 하고 나서 첫날 하고 나서 내가 사정사를 했어요. 더워 죽겠지만 좀 참아라. 네. 제일 짜증냈어요. 형
보면서 그 옷을 입고 또 멘트 하잖아요, 그죠? 멘트 할 때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그림이 이뻐서. 맞아요. 그림이 이뻐서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객분들 보신 분들은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그림도 많이 그려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애들. 그래서 아 잘했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7월달에도 엑소루션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된 시작. 8월이 될 수 있고요. 8월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왜냐면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미쳤다 하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튜브 스타터에서 정말 지옥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보여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벤트가 자, 다음 질문.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이 2개까지였는데, 다른 멤버들이 했던 무대 중에 저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요? 저는 이제 진짜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하긴 하는데 지금 저는 진짜 가고 싶은 데 그냥 다 치고 싶고 원래 보고 싶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자, 뭐라고? 저희 지금 여기가 점점 뜨거워요. 저희가 정말 눈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콘서트 전체가 나올 거고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꿈을 희망을 삼는 모습을 그런 영화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진짜 무대에 힘든 모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멋있군요. 네, 마지막 날이라고. 네. 나만 막창이 아니었어. 자, 오늘 하나만 더 뽑아주죠. 자, 그럼 제가 형에게 궁금한 걸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진짜 정말 저 뻥치는 게 아니고 누나 하나만요. 네.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아니, 계속 거예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거 궁금하시죠? 마지막 날이니까. 요즘엔 이제 다른 멤버들이 촬영
촬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세영이도 지금 촬영하고 되게 촬영하고 있고 다들 너무 바빠서 제가 별로 안 바빠요. 그래서 정말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운동 갔다가 뭐 피부과 갔다가 작업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게 작업을 되게 이게 지금까지 너무 스케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약간 물 만난 고기처럼 어제도 한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그냥 새로운 걸 많이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그러니까 이게 노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은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엑솔루션을 조만간 하는데 너무 많이 또 하지 말래요. 나가서 맨날 트럭마켓 산다고 나가서 새로운 걸 보잖아요. 시간 하는 거 맞아요. 자, 엑솔루션을 이제 다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돌고 끝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쉬웠던 점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길었고요. 근데 사실 정말 어떤 것만큼 재밌었던 일도 너무 많았고 근데 사실 아쉬웠던 거는 저 자신에게 아쉬운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왜 연습생 때 왜 연습을 안 했을까? 그냥 엄청 괴롭혔어요. 왜 이렇게 개편질이 됐을까? 사자리가 아까도 제가 좋게 얘기했지만 인정. 저한테 관심 받는 동생이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네, 관심 받는 동생이었는데 정말 재능이 많은 친구고 음악적으로 춤을 풀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친구인데 사실 거기에 큰 뜻을 잘 두고 있지 않았었던 게 사실인데 데뷔하고 나서 얘가 달라지고 우리 애가 달라지고요. 먼저 다가와가지고 형이 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 네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네.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계속 믿고 있는 거는 이 친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요.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결국에 작품이 있다 보니까 네. 해내야죠. 그렇죠. 네. 춤도 더 추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 나쁘지 않은데 하는 게 있는 반면 저도 이제 저기 다들 어머니 마음이죠. 어려운 줄 알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한 걸 많이 모니터를 하면은 와 진짜 이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이 본인을 더 발전시킬 거니까 네. 딜레마나 슬럼프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다음 콘서트에 있으니까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7월달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들 정도도 오고 싶고요. 스키장도 보고 싶지만 스키장은 이제 우리가 녹았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음 무대에서 콘서트를 낼수 있고 다음 무대에서는 좀 더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 7월달에 8월달에 다음 기회가 될 때까지 제가 올 때까지 또 끊임없이 지금처럼 여러분께 뭐 사원거리든 뭐도 한다고 계속해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할 거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